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에 발생하기 쉬운 영양생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일본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렸는데 직접. 자, 양분이 우리가 작물이 필요한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설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작물이 필요한 원소가 보통 16대 원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에는 17대 니켈이 포함돼 가서 17대 원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선단부 세잎이라든지 위태 이파리에 결핍 증상이 나오는 것은 주로 흡수 이동이 잘 안 되는 이런 비료 성분이죠. 흡수 이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칼슘, 붕소, 망간, 아연, 구리, 철 이런 게 위에 결핍증이 나오고 열매에는 자, 주로 고추 같은 경우는 칼리 결핍이 많이 나오죠. 칼슘 결핍, 칼리는 별로 안 나오고 칼슘 결핍이 많이 나옵니다. 배꼽석은 증상이죠. 자, 아래 잎에 오래된 이파리, 먼저 나온 이파리에 발생되는 건 주로 질소라든지 인산이라든지 칼리 결핍 이게 나오는데 칼리,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나오고 뿌리 쪽에는 붕소라든지 철 이런 결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이렇게 나오고요. 자, 고추 이제 부위별로 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고추에 많이 발생되는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철결핍이면 가끔 나옵니다. 철결핍은 요 위에 상단부에 여기 발생이 되죠. 이 발생되는데 노랗게 나오면 노랗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칼리결핍이 좀 가끔 나옵니다. 칼리결핍은 좀 밑에 이파리 나오죠. 밑에 이파리 나오는데 아랫잎에다 발생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 자료를 번역했더니 이건 조금 좀 차 있는데 밑에 이파리 가장자리 있잖아요. 잎 가장자리가 엽록소가 탈색되면서 옅어지면서 노랗게 됐다 나중에 약간 갈색으로 변하면서 심하면 여기가 좀 말라지는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칼리결핍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결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엽색이 이제 옅어지는 노랗게 되는 이게 이제 질소결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결핍이 좀 나오는데 칼슘결핍 같은 경우는 잎 선단 이파리가 약간 쪼글쪼글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고 열매에 많이 나오면 열매에 고추에 이제 배꼽썩음 여기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아랫잎에 자, 이파리에 보면 잎에 엽맥이 있잖아요. 엽맥이 이렇게 있죠. 엽맥이 있는데 이 엽맥하고 엽맥 사이 이 부분이 엽록소가 탈색되면서 약간 노랗게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게 마그네슘 결핍이다. 밑에 B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 농사를 여는 배꼽 썩음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슘 결핍인데 칼슘이 부족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고추가 매달려 이건 자른 건데 매달렸을 때 이 부분에 밑에서 조금 위에 보면 이 부분이 약간 함몰되면서 녹색이 옅어지면서 심하게 되면은 약간 갈색 이렇게 나옵니다. 잘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잘라 보면은 요 함몰된 여기 부분에 고추 씨가 요 갈변돼 있죠. 여기 이제 고추 심 있잖아요. 심. 여기도 약간 요 갈변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칼슘 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 겉에서 보면은 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칼슘 결핍인지 병인지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이제 탄저병인데 탄저병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발생되고 이러면 비슷하잖아요. 여기 위에도 발생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탄저병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윤문상이 무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돌멩이 물에 확 떨어뜨리면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형태의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대요. 이건 탄저예요. 이건 탄저병이고, 칼슘 결핍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몰 돼 있어요. 여기 그렇게 보시면 그게 정확한 판단이고, 자, 칼슘이 토양 중에 칼슘이 없고, 그 식물체도 없다는 얘기죠. 고온 건조할 때 수분이 부족함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땅 속에 양분이 있어도 우리가 흡수 이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물에 녹아서 흡수 이동이 돼야 되는데, 또 양분에 비해서 지상부가 열매를 너무 많이 매달아 가지고 양분이 좀 서로 갈라먹다 보니까 좀 적게 먹는다. 너무 많이 착화시켰다. 토양 중에 염류가 칼슘 흡수 이동을 저해시키는 기량작용을 한다. 기량작용 들어보셨죠? 토양 중에 칼슘보다 질소나 칼리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요거는 방제가 안 됩니다. 예방 미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는 뭐 석회비를 좀 넣습니다. 이래서 이때는 자, 수용성 칼슘이죠. 수용성 칼슘 비료는 자, 비료 공정 규격상에 수용성 칼슘 비료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수용성 칼슘 비료가 액상으로 된 게 있고, 액상 비료가 있습니다. 액상은 칼슘 함량이 17% 이상, 이렇게 17% 이상 이렇게 함유된 게 있고요. 수용성 분상이 있어요. 가루 형태로 된 거. 가루 형태로 된 거는 요게는 구연산 킬레이트 칼슘이 15% 이상 이렇게 함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액상보다 함량도 높고, 이건 킬레이트 칼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최근에는 일반적인 법상은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여기도 이제 함량이 액상도 뭐 20%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제품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칼슘을 킬레이트 처리된 칼슘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이걸 연면시 살포를 하시든지, 물 줄 때 요런 제품을 같이 희석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주를 해주시면은 이런 거는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 함량이 0.24% 이하일 때 발생이 된다. 이거는 뭐 어떻게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좋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용성 칼슘제를 쓰시는데 킬레이트 처리된 거, 이런 칼슘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칼슘은 흡수와 이동이 아주 안 되는 이런 성분이죠. 또 위에 입쪽에 이제 생장점, 위에서 설명드렸죠. 생장점 위쪽에 잎이 이제 오그라들고 말라 죽는 심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자, 요게 자, 매달려 있을 때 요런 증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칼슘 결핍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따서 그냥 이거 잘라서 풋고추로 드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수용성 칼슘 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건 정상이고 잘라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온도하고 이런 데 민감한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이 칼슘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그 수용성 칼슘, 일반 수용성 칼슘으로 이제 테스트한 건데요. 자, 25도 이 부분에서 좀 흡수가 잘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동을 보시면 일반 칼슘 같은 게 이동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요건 요 위에 이파리만 뿌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입니다. 여긴 여기고 없잖아요. 이동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칼슘군은 석회비료 이거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땅에 석회비료 줘도 아까 결핍 증상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걸 보시면은 칼슘이 이동하는데
자, 30cm 이동, 요거는 체내 이동입니다. 이동하는데, 요거는 일본 자료인데, 3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는 이런 또 데이터도 있고, 다른 또 저 연구 결과에 의하면 70에서 80cm 이동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린다. 이런 데이터. 그래서, 수용성 칼슘을 줘도 이만큼 이동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석회 비료를 땅에다 그냥 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7개월 됐는데 겨우 20cm 이동하더라. 그 뿌리가 근근히 뿌리가 보통 그 땅속 깊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는 얘기죠. 있어도 13년 후에 보니까 45cm 정도밖에 이동이 안 된다. 그 석회를 표면에 시비하면은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전층 시비를 해죠. 전층 시비. 표층 시비 하시지 말고 전층 시비를 하시고, 또 얘가 이제 흡수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비료 같은 거 주면 땅 속에 있는 뿌리에서 발생된 유기산이라든지 토양 중에 미생물이 이 비료 성분을 분해해서 고추가 흡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그래서 요런 데 특히 이제 흡수 이동 잘 안 되는 이런 칼슘 같은 경우는 완전 100% 수용성인 비료를 가지고 관주하시든지 옆면살포를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고추든 붕소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작물은 붕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붕소 성분이 부족되면은 붕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여기 체내에서 칼슘을 이동하고 이런 이제 양분 같은 거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붕소가. 그 다음에 이게 얘가 부족하면 이 꽃이,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꽃을 보면 이제 암술이죠. 수꽃이 펴가지고 꽃가루가 묻잖아요. 여기다 암술머리에 이렇게 묻으면은 얘가 이제 그 발화가 됩니다. 콩나물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화분이 전자현미기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발화가 돼가 쭉 타고 이게 주둥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중복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난세포가 있고 여기 극핵이 있고 요 위에 조세포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난세포에 한번 수정을 하고 쭉 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극핵의 수정이 중복 수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상 조건이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붕소 성분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암술이 이제 냉해를 받아가지고 여기 죽어버리면 이게 안 되죠. 그런 문제도 있고 온도가 낮으면 여기 화분간 발화가 잘 안 돼서 수정이 잘 안 되죠. 꽃가루 빠지는 되는데 수정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작대게 해줘야죠. 그래서 붕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붕소가 요 화분간의 발화를 여기 발화를 잘 되게 합니다. 발화를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붕소가 중요하다. 부족되면은 여기 보면 꽃이 폈죠. 여기 녹색이 선명해야 착화가 되는데 여기 보면 옅어졌잖아요. 이렇게 낙화가 되거든요. 열매도 이렇게 되고 수정이 됐는데도 뭐 이렇게 기형가가 생기고 또 여기 보면은 고추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화관이죠. 화관 꽃잎이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것도 붕소가 부족돼서 생기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첫째 원인이 뭐냐? 첫째 붕소 성분이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온도가 높다든지 건조하다든지 토양 중에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또 수정이 불량하다든지 이렇게 되면 낙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진다. 자, 왜 떨어지냐? 아까 이제 기상 조건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25도에서 30도 여기가 저온인데 자, 10도 이하로 된다든지 32도 이상 올라가면은 꽃가루가 이제 아까 여기 꽃가루가 화분간 발화 신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면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잘 낮을 때는
뭐 보온을 하우스 같은 건 보온을 해주면 되는데 노지는 그 잘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냉해 저항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비료를 미리 좀 주셔가지고 기능성 비료 살포를 하셔가지고 저항성을 높여주든지 온도가 너무 높지 않게 32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럼 온도를 어떻게 관리하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뭐그 좁은 같은 위에다 차광망 좀 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물을 좀 지하수가 풍부하면 지하수 온도가 한 15도 금방이잖아요. 물이 충분하면은 물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하시면은 줄여줄 수가 있다. 자, 또 이건 이제 열과 이게 고추가 터지는 거죠. 터지는 건데 왜 터지느냐? 자, 고추를 보시면 껍데기하고 속하고 이제 비대 속도가 틀려요. 생장 속도가 틀려지는데 가물다가 갑자기 수분이 공급되면 터지게 돼 있죠. 그 왜 터지느냐? 껍데기하고 안에하고 이게 이제 비대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세포 내부가 팽창이 되면서 터지는 거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양분을 균형 있게 비를 준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많이 줘도 안 좋고 적게 줘도 많이 주면도 안 좋고 적게 줘도 안 좋고 어느 성분을 많이 줘도 안 좋고 비료 줄 때는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주시는 게 좋다. 이제 그 기본이죠. 그래서 잎줄기가 너무 무성하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우리 멀칭을 한다든지 요거 수분이 이제 급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가습되지 않게 도랑을 이제 비가 오면은 물이 잘 빠지게 좀 하실 필요 있고 수분 관리를 하시는데 배수도 잘 하셔야 되고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이게 그 완충 효과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물 때 비가 오면은 갑자기 수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가물 땐 적절하게 이제 관수를 좀 하셔가지고 토양 중에 수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또 이제 깊이 가리를 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토양 개량 해가지고 유기물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제 넓게 이렇게 분포되게 하고 자 수분 말씀드렸지만 또 이랑도 높게 만들고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게 비가 오면은 비 오는 날이 오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밭에 가서 물 고인 데 쓰면은 도랑을 좀 물이 좀 잘 빠지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은 열가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열가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고추 껍데기에 큐티클층이 있어요. 큐티클층에 이제 갑자기 내부하고 이제 그 발원사가 안 맞으면 이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리가 풍선을 확 불면은 어느 이상 되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접촉하는 부분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큐티클층은 껍데기층이요. 딱딱한 층 요게. 또 이제 햇볕에 타는 이런 증상. 요즘 너무 뜨거워서 햇볕에 타면 고추는 다 지어졌는데 다 지어놨잖아요. 착색기 해가지고 이게 요게 이제 햇볕에 끄슬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색깔도 탈색되고 이런 거 상품 가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선이 가다다. 요거 이제 흐린 날이 쭉 계속 뜨다가 비가 오면 소나기가 오거나 하면 하늘이 무지하게 맑잖아요. 그러면서 햇빛이 따갑잖아요. 이럴 때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고추 이파리하고 열매가 좀 짱짱하게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칼슘을 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요거 좀 이런 거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되게 더울 때 선크림 바르잖아요. 선크림 바르 그런 거 모양으로 식물에 살포하는 선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햇볕을 좀 차단시켜주는 물질이 함유된 이런 기능성 옆면 시비제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적절하게 살포해서 추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여기 미세하게 위에 이제 그 가수 같은 경우는 미세 살수 장치를 부착해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추는 그렇게
뭐 하면 여름에 했다 철거하다 바깥 갈 때 철거했다 이렇게 힘들잖아요. 가수는 나무 위에다 매달아 놓으면은 계속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다.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소가 왜 생기느냐? 산집이 5도 이상 쭉 올라가면 3시간 반 만에 생기고 36도에서 37도 되면 2시간 만에 생기고 38.8도 이상에서는 1시간 반, 40도 이상에 올라가면 1시간 만이면 이런 장애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근에 40도 이상도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당히 문제가 된다. 자, 고온이 되면 고추가 이상 호흡이 이제 되죠.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요 물질이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 내에 이제 갈변 괴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직사광선 요거보다는 햇빛에 타는 것보다는 직사광선이 생기면은 요 과일 안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많이. 그래서 요 고온이 원인으로 생긴다. 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빛에서 생기는, 물론 햇빛을 받아서 생기긴 하지만은 햇빛이 직접적인 받는 것보다는 햇빛을 받아서 과일 열매 속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요런 세포 내에 요런 아세트알데히드 이런 물질이 축적되고 조직이 허물어져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 이게 농사 짓다 보니까 여기가 열매가 쭈글쭈글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거 쭈글쭈글해지는 왜 생길까요, 이게? 자, 쭈글쭈글해지는 건 요거도 이제 초기보다는 생육 후기 쪽에 많이 생기죠. 비료 몸이 허약하다는 얘기죠. 허약해서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원인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여러 가지 또 이제 이파리에 병이 많이 생기다든가 이렇게 하면 강압성 능력이 떨어져서 체력이 떨어지고 강압성이 불량하니까 전적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데 왜 생기느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곤충이 있죠. 주로 이제 총체벌레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를 매개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벌레를 잘 잡아줘야 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약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사람으로 치면은 암 이렇게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좀 억제시 활동을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완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이제 바이러스 일종인데 이것도 칼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열매가 울긋불긋 단풍등과 같이 울긋불긋하다. 같습니다. 원인은 같은데 이거는 계저 바이러스고요. 이것도 바이러스고. 자, 이렇게 노랗게 생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쪼글쪼글하지 않고 이렇게 위에 이파리가 이거 노랗게 생기면은 요건 철결피집이지만은 요 노라면서 잎이 쪼글쪼글하잖아요. 쪼글쪼글하면은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왜 생기냐? 바이러스 매개곤충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살포 병 방지할 병해충 관리하실 때는 한 가지 약제만 계속 살포하면 저항성이 생겨서 잘 안 듣죠. 그래서 작용 기작이 다른 이런 농약을 교호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살포를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병 저항성 품종을 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심는다고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심더라도 적절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해충 관리를 좀 하시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줄여줄 수가 있죠. 이거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총체 같은 경우도 요거 생기면은 그냥 날아다니는 건 잡을 수 있는데 알이 또 끼어나고 부하고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잡으려면은 특히 진딧물도 그렇고 이게 저항성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3번 연달아 살포를 해 주셔야 총체벌레를 방제를 할 수 있다. 이걸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그 해충 방지하실 때는 그 사이클을 좀 이렇게 좀 아시고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가스장, 하우스 같은 데 가스장이 많이 나오는데 가스장에는 왜 발생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토양에 퇴비 같은 건데 발효되지 않은 이런 퇴비를 쓴다든지 이렇게 주게 되면은 멀칭을 해 놓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잘 자라요. 자라다가 아마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 지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탭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이 많이 줘놓으면 여기서 이제 분해가 되죠. 흡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가 되면서 요게 이제 비닐을 뚫고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분해되면 어떻게 되면 분해가 되면은 가스가 나오죠. 가스가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장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장애. 심하면 이렇게까지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하우스 안에 같은 데는 비료를 너무 이제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엽면 살포하실 때 농도를 너무 뭐 잘못 고농도로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스장애라기보다는 비해죠. 비해. 농도장애. 농도장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장애가 나왔을 때는 사람도 이제 좀 어디 병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죽부터 먹잖아요.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물이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묽게 평소보다 묽게 해가지고 연하게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살포하셔야지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진하게 주면 피해를 오히려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인은 유기질 비료를 이제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발효가 안 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중에서도 암모늄 테이스 암모늄. 비료가 일반적으로 질산태 비료가 있고 암모늄태 질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암모늄태 질소 비료 뭐가 있어요? 유한 비료가 있죠. 유한. 요소는 아니고 요소는 요소태입니다. 유한 비료를 알카리제는 석회죠. 석회. 이런 거 하고 혼용해서 이렇게 주면은 오르긴 가스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이 유기질 비료 주실 때는 완전히 발효된 걸로 주셔야 되고 이런 거는 같이 주시지 마시라. 자, 그럼 되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칼리 결핍. 아까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칼리 사진을 보시면은 밑에 이파리 나오죠. 밑에 이파리. 자, 사진을 보면 요 가장자리 요 부분에 나오면 여기 또 연맥 사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칼리 결핍이다. 밑에 이파리 위에 잎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염동수가 옅어졌다 심하면 갈변 고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래땅은 양분을 갖고 있는 힘이 부족하죠. 칼리가 좀 부족했을 때 생기고 칼리하고 석회를 많이 주면은 요 칼리하고 기량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주면 생긴다. 또 일조가 부족하고 지온이 낮을 때 뿌리 활력이 나쁠 때 왜냐하면 땅 속에 칼리가 있다 그래도 이럴 때는 흡수 이용하는 조건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럴 때도 생긴다. 그래서 토양을 개량하고 질소비를 줄 때 질소를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줄 때 같이 준다. 석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주면은 얘가 이제 기량작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는 칼리 비료가 들어가 있는 완전 수용성 칼리 비료가 들어가 있는 비료를 이때는 연면시비나 강주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자, 마그네슘, 고토죠. 마그네슘. 자, 이것도 이제 주로 밑에 이파리, 먼저 나오는 이파리에서 나오죠. 연맥 있잖아요. 연맥. 잎하고 연맥은 멀쩡하죠. 연맥 사이가 이렇게 노랗게 나오잖아요. 연맥 사이가 이렇게 노랗게, 엽록소가 5개 노랗게 나오는 게 이제, 마그네슘 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상 그렇고.
자, 암모늄태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상호 기량작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석회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많이 주면 칼리하고 기량작용이 일어난다. 칼리, 석회, 암모늄태 질소 주면은 자, 이게 마그네슘 고토비료하고 기량작용이 일어나서 결핍 증상이 나온다. 또 이제 마그네슘이 없을 때도 나오죠. 또 열매가 많이 열리면은 양분이 갑자기 많이 열매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그네슘 공급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완전 수용성인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인 마그네슘 제제를 옆면 살포를 하시든지 간주를 하시면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초기에 하셔야지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몇 번 뿌려도 잘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붕소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개화, 착과 수정하는 데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열매에 또 결핍 증상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가피가 부족하게 되면 가피가 코르크화되면서 여기 갈라지는 아까 이제 착과 불량 이런 건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기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트죠. 이렇게 빨간 고추에도 나오고 푸른 고추도 이렇게 나오는 게 붕소결핍이다. 이렇게 나오면 붕소결핍이다 이렇게 보시고 붕소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붕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분을 이동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얘가 부족되면 분열도 잘 안되고 세포벽에 이제 미세 구조에 예민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런 때는 특히 이제 산성화된 모래땅의 양분이 좀 흡수 이동이 좀 문제가 있죠. 양분을 붙들고 있는 힘도 약하고 또 석회 비료를 많이 주면 붕소 같이 줘도 이제 결핍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석회가 붕소의 흡수 이용을 안 되게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 중에 석회가 많으면은 같이 주셔도 안 되고 붕소를 좀 주셔야 되고 그럴 때는 옆면 시비를 하셔야죠. 또 토양이 수분이 없다든지 이럴 때도 생기고 칼슘도 칼슘이지만은 또 질소하고 칼리가 많으면은 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또 땅 속에 유기물 부족. 여기 이제 아까 여기 모래땅에 유기물이 적은 땅이 모래땅이죠. 이런 때에는 양분을 붙들고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붕소를 이제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붕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비료 공정 규격산의 붕소 비료는 붕사 비료가 있고 붕사 비료는 수용성 붕소 함량이 30%입니다. 30%. 이건 일반적으로 토양 시비하는 비료고요. 붕산 비료가 있어요. 붕산 비료는 수용성 붕소 함량이 50% 이상입니다. 이런 거는 옆면 시비 이런 게 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더 가급적인 붕산 비료를 가지고 살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이런 게 자주 발생되면은 다음에 그 밭에 이제 고추 심을 때는 너무 많이 주시지 마시고 석회 비료, 유기물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토양을 좀 잘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도 이제 밑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은 붕사 비료도 이제 시비를 하시고 또 이제 그 생육 중후기에 잘 열매라든지 이런 거 잘 살펴보셔가지고 좀 보인다 싶으면은 자 붕산 비료를 이제 옆면 살포나 간주를 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요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량 요소가 여러 가지로 결핍 증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량 요소 복합 비료라고 있어요. 미량 요소 복합 비료. 비료 공정 규격상은 미량 요소 복합 비료인데 미량 원소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비료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수용제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액상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또 그런 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량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작물에 도움이 되는 무슨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천연 물질 이런 거가 이제 많이 생리활성 물질도 포함된 이런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선택하셔서 이거 사용하시면 이런 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이제 꽃잎이 안 떨어지고 걸려 있다. 이런 건 이제 수분이라든지 또 문제가 되지만은 붕소가 부족되면은 여기 매달려 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우리 세피 곰팡이병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죽어 있는 조직에서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피 곰팡이병도 많이 끼일 수가 있어. 이러면 생기면 여기에 열매를 못 쓰죠. 자, 붕소 결핍 증상 사진으로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철 결핍입니다. 철은 그대로 세죠, 세. 세는 이동이 세니까 이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잘 안 되니까 뿌리에서 먼 쪽, 신쪽 끝 부분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죠. 이렇게 군데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나오고 군데군데 이렇게 그런 데만 나와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 얘가 이제 토양 중에 인산 비료, 칼슘 비료, 망간, 아연, 망간, 아연은 크게 많이 있는 경우 드문데 주로 이제 인산이라든지 칼슘이 많이 넣게 되면은 상호 기량작용에 의해서 결핍 증상이 나온다. 인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불용태로 지금 많이 토양 중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잘 토양 분석을 통해서 토양 중에 인산 함량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시고 하시면 되고, 또 알칼리 토양에 또 많이 생깁니다. 알칼리 산성 토양보다는 알칼리성. 그래서 이게 이제 비료 성분이 땅 속에서 가용한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산성에서 중성 이 부분에서 많이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토양 계량을 하라는 토양 중에 석회를 줘서 토양 pH를 좀 맞추는 게 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가장 좋은 건 6.5라 그랬잖아요. 토양 pH가 6.5로 맞추는 이유가 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예. 또 너무 이제 건조하다든지 너무 온도가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토양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이렇게 하면 뿌리 기능이 이제 불량하게 되죠. 이럴 때도 많이 생긴다. 그래서 자, 요거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자, 철 같으면 철을 줘야 되는 철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킬레이트 철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킬레이트 철 이렇게 주셔도 되고, 살포를 하시든지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포 하시는 게 살포하실 때는 RM이 골고루 잘 못 들어오게 살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농약 뿌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방제 작업할 때 연면 시비제 뿌릴 때 요 위에서 그냥 쭉 뿌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뿌리면 안 되고요. 약대를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부터 위에 옆에 반대편 다 골고루 못 들어오게 살포하시는 게 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킬레이트 철이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요 철분이 함유된 미량 요소 복합 비료 있어요. 미량 요소 복합 비료. 요거를 미량 요소 복합 비료를 살포하든지 감주를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이거 돌고추라고 해요. 돌고추, 석과라 그래. 돌고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자, 정상적으로 고추가 이렇게 길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석화는 짜리몽땅하게 이렇게 되는 거, 짜리몽땅. 뭉툭하게. 길이가 짧고 뭉툭하게 이렇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잘라보면은 요 안에 종자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종자가 거의 없지. 예? 거의 없거나 아주 적다.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증상은 이렇게 나와 있죠. 뭉툭하다, 짧고. 자, 원인은 뭐냐? 수정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기하기의 온도 너무 낮다든지 너무 높을 때, 하분간 발화 불량 뭐 이렇게 수정이 잘 안 됐을 때 일조가 부족하다. 일조가 햇볕이 부족하면은 강합성이 부족하잖아요. 너무 습도가 높으면은 또 이렇게 토양 습도가 너무 높아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탄소 동화장이 저하되고
토양 중에 자, 질소와 칼리가 너무 많으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계약에 하분간 시장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온도 관리, 환기, 보온 잘 하시고, 또 동소를 적절하게 좀 잘 공급하시고, 탄소 동화장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햇빛이 안 찌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 물 관리도 잘 하시고 채광이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 자, 돌고추가 뭉툭하게 작고 뭉툭하게 생기면 더 이상 안 큽니다. 이런 거는 즉시 제거해야, 이쪽은 양분이 계속 빠지면 양분은 먹으면서 안 크기 때문에 이건 즉시 제거하는 게 좋죠. 그래야 다른 과일이 잘 큰다. 이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고추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추 열매가 자색 이렇게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온도가 낮을 때, 특히 하우스에 가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너무 건조할 때 고추에 이제 탄수화물이 너무 과잉으로 축적됐을 때 이제 생긴다. 지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질소라든지 인산의 흡수가 아주 불량할 때, 이럴 때도 생긴다. 자, 노지 같은 경우는 5월 상순경에 정식을 비교적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봄가뭄에 의해 가지고 건조한다든지, 너무 낮에는 높고 온도가, 밤에는 또 저온에 이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죠. 이럴 때 주로 1번가 2번가에서 많이 발생되잖아요. 1번가는 무조건 따줘야 된다 그러죠. 따버리면 되는데 2번가에서 좀 생긴다. 이런 것도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눈에 보이면 제거하면 됩니다. 따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렇게 저온 방지에 이제 그래서 저온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그 기능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런 옆면 시비제를 좀 살포를 할 필요가 있고, 즉시를 제거해서 비대를 다른 과일의 비대라도 좋게 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고추가 보면은 착색이 불량한 게 이렇게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고추가 이렇게 좀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착색이 요 절로만 착색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왜 생길까요? 양분이 균형이 안 맞다는 게, 균형이. 특히 뭐 질소 비료가 너무 과다됐다든지, 그 다음에 땅 속에 밑에 이제 밑거름 넣었을 때 특히 발효가 덜 된 개분 비료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든지, 요럴 경우에 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질소를 줄여줘야죠. 질소를 좀 조금 줄여주고, 또 너무 자라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 질소를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보통 인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책에 보면 전부 다 밑거름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진 않죠. 밑거름은 옛날에 이제 수용성 인산이 비료가 없어서 그런 건데,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인산 비료가 필요한 건 생육 중기 후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개화 결실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이거 비료 중에서 질소 성분은 없고, 질소는 없고, 인산, 칼리 이런 게 들어있고, 그 위에 고추에 필요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기타 등등 붕소라든지 이런 뭐 미량 원소가 골고루 들어가는 이런 비료들이 있어요. 이런 비료들을 적절하게 좀 살포해서 질소를 좀 억제시켜주고, 질소가 튀지 않게 억제를 시켜주면서 요 이제 그 색깔이 선명하게, 붉고 선명하게 나오는 이런 하는 기능성 옆면 시비제도 있거든요.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하셔가지고 이왕고추 이제 수확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선홍색으로 광택이 좋은 이런 고추를 수확해야지. 이런 고추는 수확해서 말려도 고추가 거무틱틱하게 가지고 이게 고춧가루 색깔도 안 좋고 아주 판매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토양 관리를 좀 잘 하셔야죠. 토양 관리. 자, 유기물도 잘 발효가 완전히 된, 부숙이 된 토양 계량을 잘 하셔서 토양 물리성 잘
좋게 물을 잘 빠지고 공기 잘 통하게 이렇게 일양도 높게 만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게 이제 밑에 밑거름 넣으실 때 토양 병해충 밀도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비료, 기능성 비료였으면 이런 거 좀 넣어주시고 땅 속에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많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너무 적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미생물 제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공급해 줄 필요도 있죠. 그 다음에 초세 관리할 때 초기에 관리도 초기 생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잎이 푸르고 싱싱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죠. 너무 진하게 관리하셔도 자, 잎이 너무 진하게 이렇게 관리하셔도 안 되고 너무 옅어도 안 되죠. 그래서 잎이 푸르고 싱싱하고 잎은 좀 비교적 두꺼우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관리하실 때 너무 짜라면 착과 개화 수정에 질소가 많으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질소빨이 잘 안 맞도록 우짜르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고 꽃이 떨어진다든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데 자, 붕토 성분을 적절하게 좀 활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분을 주실 때 강조하셨죠. 어느 성분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균형 있게 비료 성분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공급을 하시는 게 좋다. 자, 비대기 밑거름을 주셨을 때 비료빨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벌써 늦죠. 일반적으로 비료 주면 땅 속에서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든지 우리가 이제 비료 성분 토양 시비용 같은 경우는 가용태라든지 이런 완전 수용성인 비료가 아니죠. 불용태인 비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 미리 흡수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주셔야 되는데 이때 주실 때는 요즘은 연면 시비용 아니 완전 수용성인 비료 많이 있잖아요. 수용성인 거 관주용 있어요. 관주용 비료 공정 규격상은 관주용 비료고 물 주면서 비료 같이 준다 그래가지고 관피용 관비라고 얘기합니다.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비료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영양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은 좋은 고추를 꾸준하게 착과를 시키면서 이렇게 품질 좋은 붉고 선명하고 색이 선명하고 이런 고추를 수확할 수 있죠. 그래서 착색기에는 햇볕이 여기에 잘 들도록 너무 무성하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햇볕이 열매에 햇빛이 좀 잘 받아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되게 환경 관리 하시고 자, 개분 비료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된다 그랬죠. 양분도 골고루 질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이런 비료를 미량 원소 비료를 작물이 필요한 16대 원소, 17대 원소를 골고루 이렇게 시비를 하시는 게 좋은 고추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